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사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1900년대에 있었던 일제 침략과 항일 운동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제가 텐션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제 침략 및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물론 이제 일제는 그 전부터 우리 한국을 계속 식민지로 만들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거의 이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게 이제 1904년에 이제 맺게 되는 조약인데, 이게 이제 같은 시기에 러일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미 일본의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청일전쟁 벌여서 청나라를 조선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자꾸 이제 또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까지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도 그 전에 청일전쟁 직후에 있었던 그 삼국 간섭 과정에서 일본이 야오뚱 반도를 이제 점령을 했다가 러시아가 나가 하니까 하잇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 러시아 언젠가 한번 내가 밟아놓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10년 후에 1904년 돼가지고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시작할 때쯤에 이 한일 의정서를 이제 맺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지역에다가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언제든지 싸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의 전진 기지로 우리나라 땅을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문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고문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로 고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막 으악 하는 그거 말고. 근데 이때 들어온 고문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재정고문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고문 스티븐스인데 이 두 사람 이름은 조금 봐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했어요. 이거 하려고 온 사람일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100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그 사업을 벌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스가 한 일은 주로 뭐냐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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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티븐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인환, 전명운, 뒤에 나옵니다. 이분들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의거 활동을 했어요. 죽였습니다. 이제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열강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 뭐 일본도 한국을 지배한다. 이걸 이제 약조를 맺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에서는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이제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 이거 이제 맺은 거고,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 러시아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이제 이 조약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입니다. 뭐 이렇게 마음은 좀 좋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5사람 일부러 뻘겋게 썼는데요. 이 5사람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당시에 이제 이 을사늑약을 일본하고 맺은 대신들이요. 그래서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은 당연히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으니까 황제 고종이 들어가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없이 다섯 명의 대신들이 일본 정권 대신들하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여기 문제를 못 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제 틈날 때마다 이름 말하면서 박제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들이죠. 예. 자,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권리, 그 권리 박탈되고 일본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가 됩니다. 통감부. 이제 아까 고문 정치 말씀드렸는데 이제 통감 정치까지 하겠다. 좀 더 직책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내정을 간섭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나중에 죽어요. 누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자, 이 결과도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을사오적 이인관들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가 이 조약은 무효다. 내가 직인도 찍지 않았는데 이 조약이 어떻게 해서 조약이냐. 무효 선언을 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개최되려고 했던 만국 평화회의에 이제 특사를 파견해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요 세 분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한 일제가 야, 너네 외교권도 없는데 왜 특사를 파견하고 난리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고종을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 고종의 아들이죠. 예,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맺었던 조약으로 이제 한일 신협약 혹은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차관 정치. 이 차관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의 분들을 가리키죠. 이 차관을 갖다가 일본인들로 싹 다 채워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예.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때 이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이제 여기 있었던 군인들은 이제 나중에 정미의병으로 이제 대거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 강탈, 이 독도, 이 독도는 그 대한제국이 처음에 이제 수립이 될 때 이제 칙령 41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명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일제가 시마네 현으로 지네나라 땅으로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간도 협약은 1909년에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저기 청나라랑 맺은 거예요. 그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간도에는 그 우리나라의 관리가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백성들을 다스리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1909년에 청나라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야, 여기 간도는 너네 땅이야.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하고 일제는 이제 그 권리를 받아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병합조약, 이게 이제 1910년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경술련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다라고 해가지고 경술국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라의 치욕이다 해서 이 경술국치도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국권을 일본한테 빼앗기죠. 그리고 이제 총독부가 설치되는 이제 이런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특히 요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이 외교권 박탈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본문에 나오고 하나가 선지에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 고종의 조약무효 선언 내지는 헤이그 특사가 뭐 본문이나 선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항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영환이라는 분이 자결을 해요. 이제 이분은 그 명성황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씨 집안 쪽 분인데요.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특히나 외교 쪽, 외교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뭐 러시아까지 직접 가서 당시의 황제를 뭐 만나가지고 이제 그 외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근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이제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그 정부 관리들이 이제 자결을 하게 돼요. 자, 의거 활동 이제 여기 나오죠. 그 스티븐스 저격한 요 장인환 전명훈 요 분들, 이제 이분들하고 관련되는 키워드가 뒤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스티븐스 저격한 요 장소가 어디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당시에 미국에 계셨던 우리 한인들이 나중에 이분들의 의거 활동을 계기로 하여 대한인 국민회라는 이런 이제 항일 단체를 하나 만들게 돼요. 이건 이제 일제 강점기에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죠. 이런 일들도 이제 있었어요.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항쟁인데, 의병항쟁은 크게 세 가지. 이제 을미의병,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개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머리 잘라라 하니까 이제 유생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고종이 나서가지고 알았어, 머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들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 이건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된 의병들인데, 이제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전전 시간인가요? 최익현이라는 분을 말씀드렸죠. 진짜로 보수주의자였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일본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저 스시마 섬에 가서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돌석이라고 이름을 보시면 이분은 사실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에요. 이 최익현 같은 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 유생 학자인데, 이 신돌석 같은 분은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가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평민 의병장도 나올 수 있었겠죠. 이제 어쨌거나 이런 의병 활동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병은 정미의병입니다. 이 정미의병은 한일 신협약 이후,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고종 강제 퇴위랑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울을 진입해서 공격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데 특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정미의병과 관련돼 가지고 이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스터 선샤인, 이 드라마가 이 정미의병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의병 활동만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실력 양성, 이제 뭐 공부라든지 뭐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이제 뭐 언론 활동,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좀 나라 전반에 실력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벌어진 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실력 양성이었는데, 특히나 뭐 단체를 결성한다든가 교육 및 언론 활동, 그 다음에 산업 진흥 활동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제 단체들 몇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먼저 보셔야 될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자, 여기 보안회를 보면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요구를 결국 철회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단체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였냐면 독립협회였어요.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전령도 요구조차를 반대했죠. 전령도 조차 요구 역시 철회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는 일제히 황무지 개방권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출제자가 작심하고 진짜 어렵게 내면은 이제 선지 두 군데다가 독립협회랑 보안회를 전부 다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거 하나 틀린다고 3등급 못 맞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헌법 정치를 연구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다 정도 이해만 하셔도 괜찮은데, 이 뒷장에 중요한 단체 나옵니다. 자, 신민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신민회라는 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실력 양성뿐만이 아니라 무장 독립 전쟁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실력만 키워서 될 게 아니라 저 일본하고는 싸워야 된다라고 의식을 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일을 시행하는데 오산학교랑 대성학교 이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태극사관이나 자기회사 같은 이런 회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이거예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민의 사람들은 이미 이대로 가면은 나라 뺏기겠구나,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겠구나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부터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한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흥 강습소가 있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신흥 무관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신민회가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일제가 강점기 직후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된 그 직후에 나온 105인 사건으로 Y가 돼요. 이 일제가 조작해가지고 시민의 회원들 대거 이렇게 이제 처형시킨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일 언론 활동인데, 이제 요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사, 이게 이제 시일야 방송대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날 발표한 주필 장지연이라는 분이 쓰신 사설이에요. 오늘 목 놓아서 통곡하노라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요거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한테는 슬픈 이제 그런 일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언론활동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언론사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매우 이 항일 언론활동, 그러니까 일본 비판적인 논조를 가장 크게 펼쳤던 이제 신문사예요. 다른 신문사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일본이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그게 압력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사의 사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베델이라는 영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이 세운 신문이라 일본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비판적인 논조가 굉장히 컸던 신문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요. 기사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이 시기 전부터도 계속 이제 서양 및 열강들이 경제 침탈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 채굴권 이제 갖고, 러시아는 나무를 좋아하니까 이제 각종 삼림 채벌권 가져가고, 뭐 일본은 철도 부설하고 많습니다. 자, 대무역적인 상황인데, 자, 일본은 처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하고 부속 조약 맺을 때 이 개항장 무역,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준 10리 이내에서만 무역을 했다가, 이거 기억나시나요? 청상인이 내지 무역하게 된 거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 장정을 체결하면서 청나라가 내지 무역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서 다른 나라들도 다 내지 무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강의 이권 칠탈 말씀드렸죠. 철도 부설권, 각종 채굴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이제 고문 정치 이후부터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썼던 화폐는 백동화라고 불렸는데, 요거를 이제 일본의 제1은행권 화폐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민족 자본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저 백동화를 갖다가 1대1로 교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동화 보고서 야 이게 백동화 맞냐? 이거 화폐 다 찌그러져 가지고 위조 화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안 바꿔주기도 하고, 뭐 백동화 1,000원짜리인데 500원밖에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제대로 이렇게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경제적인 구구 운동이에요. 요 방공령 사건은 이제 이게 이제 1890년 정도 있었던 일인데, 그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 유출이 굉장히 많았고 흉년까지 들어요. 이 방공령이라는 건 뭐냐면 쌀 유출을 막겠다라고 내릴 수 있는 그 지방 수령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수령이 명령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본 쪽으로 쌀을 저기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거 할 때는 일본한테 한 달 전에 통지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었는데, 한 달 전에 통지를 하고 방공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억지를 부려서 야 너네 규정 위반이야, 우린 한 달 전에 그 얘기 들은 적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방공령을 철회하고 배상금까지 줘버렸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및 금융자본의 성장 과정 관련해서 이제 요 한국중앙총상회 상권 수호 운동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의 상권을 지켜달라라는 운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전까지 계속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상회사 그리고 은행들이 설립이 돼요. 이제 뭐 이 은행 뭐 회사나 은행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한천일은행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대동상해나 조선은행은 사실 뭐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한천일은행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은행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권 수호 운동 또 나오죠. 예. 우리나라의 이권을 자꾸 외국한테 주니까 그거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이제 두 단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하고 철회시켰다. 그리고 보안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반대했다라는 거고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제적 구구 운동, 가장 중요한 구구 운동이에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든 이게 1,300만 원인가 그 빚이 있었어요, 일본에. 뭐 1,300만 원 지금 생각하는 그 돈이 아니고요.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그런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이 돼요. 서상돈이라는 분이 제안해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대구 지역 학생이 듣고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주 나오는 키워드,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한매일신보 말씀드렸죠. 이 신문사에서 기사를 꾸준히 실어주고, 그 다음에 막 담배 끊자, 뭐 그 아녀자들이 뭐 이렇게 뭐 금가락지 빼고 막 이런 상황까지 막 보도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국민들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비판하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가 있었던 신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라비 갚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늘의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요약해야 될 핵심 부분이 꽤 많죠. 예. 이제 요 개항기 일제 강점기들은 특히 개항기 쪽은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먼저 을사늑약이요. 이게 이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예, 요게 이제 명시된 늑약이었죠. 그 을사오조. 예, 좀 그렇죠. 예. 요 을사늑약이 맺어진 걸로 인해서 이제 고종이 해이교에다가 특사를 파견했고 이로 인해서 고종이 강제 폐위되는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맺었던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이 됐고 그 군대들이 정미의병에 대거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작전이 실행이 돼요. 이 서울 진공작전은 좀 뒤에 나오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해요. 그거랑 구분하실 필요가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거 활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장인환과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만 얘기하는 거라서 보안에만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독립협회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독립협회는 이 앞에서 했죠.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애국 계몽운동 단체 바로 신민회. 이 신민회는 오산학교랑 대성학교 설립했고 태극사관 및 자기회사 설립했고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대표적 애국 계몽운동 단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보상운동이죠. 대구에서 이제 서성돈 같은 분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부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문제짜리 이 시험 한 회에서 여기서만 보통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오늘 수업했던 이 부분은 그냥 뭐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역사로 좀 이제 안타까운 역사니까 좀 그 차원에서라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